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재무제표, 지난번에 이제 자산에 이어서 오늘은 부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린 돈, 앞으로 갚아야 되는 돈, 그 부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용어들도 있을 텐데, 그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똑같아요, 자산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고, 유동은 말 그대로 1년 안에, 우리 유동자산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 1년 후에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장기자산을 그 유동 그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장기부채면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건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그런 이제 부채가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가장 먼저 이제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회사에 납품을 했을 때, 뭐 휴대폰을 내가 100만 원 팔았으면 그걸 현금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보통 이제 어음으로 받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내가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뭐 원재료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물건을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했을 때 아직 내가 돈을 안 준 거죠. 돈을 안 주고 그냥 어음 결제만 해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매입 채무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물건부터 받고 나중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그런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이자 부채예요. 이자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는 부채인데, 이거를 내가 빌렸다고 해서 뭐 내가 이자를 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이자 부채입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차입을 한 거예요. 뭐 은행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뭐 투자자가 됐건 간에 은행 등에서 빌린 단기 자금. 근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내가 빌렸으면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자 지급성 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부채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도 중요한데, 이 부채 항목이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인지 아니면 이자를 안 줘도 되는 무이자 부채인지,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은 뭐냐면은 아까 그 매입 채무랑 비슷해요. 서비스 등 어떤 용역을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예. 근데 아니면 뭐 내가 뭐 게임을 했다든가, 어떤 회사에서 게임을 이용하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이용을 하고 나서 아직 돈을 안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내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이자 안 냅니다. 돈만 내면 되고, 선수금은 뭐냐면은 이게 그 부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분 좋은 부채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돈만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3개월 후에 내가 뭐 10만 대를 어떤 회사에다가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먼저 나한테 돈을 준 거죠. 선수금을 먼저 준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이런 걸 내가 먼저 제공도 안 했는데 저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돈을 준 거죠. 돈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이자 부채고, 나중에 제품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야구 선수가 계약을 하잖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뭐 1억이든 2억을 받고 계약금에 사인하죠.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뭐 안타를 치건 활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갚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선수금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장기 부채 뭐냐면, 그 부채라는 건 만기가 있잖아요. 내가 뭐 만약에 3년 만기로 돈을 빌렸어요. 어떤 은행에서. 근데 그건 이제 비유동부채죠. 만기가 3년 이상이니까. 근데 이게 만기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1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니까 장기부채였는데 앞에 유동성,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이제 만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동부채는 이제 반대로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좀 약간 장기성 부채고,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장기 자금. 아까 이제 그 유동성 장기 부채가 1년 안으로 들어온 거고, 이거 이제 만기가 긴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회사채, 이제 사채는 그 우리가 회사가 회사채 많이 발행하잖아요. 채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만기가 보통 3년, 5년, 뭐 10년짜리도 있어요. 당연히 장기간의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도 비유동부채로 들어가고, 역시 이자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는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채고, 그 다음에 순확정 급여 부채라고, 그 종업원들한테 사실 이제 회사라면 그 퇴직금 같은 거 나중에 제공해야 되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줘야 하는 그런 퇴직금 등을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확정 급여 부채.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미리 그러니까 항목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그 약간 세이브라 그러죠.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리고 나서 종업원이 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과급 같은 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확정 급여 부채라고 합니다. 역시 이자가 안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부과 시점하고 기업이 회계에 반영한 법인세 지출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올해 그 법인세가 예를 들면은 한 1,000만 원이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을 해요. 미리 예상을 해서 부채를 잡아놔요.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부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지출할 것 같아요. 미리 잡아놓는데 세무서에서 실제로 이제 부과를 해요. 이제 어느 연도가 지나가지고 세무서에서 부채를 그러니까 법인세를 딱 내역서를 보냈어요, 회사에. 근데 실제로 봤더니 1,100만 원을 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1,000만 원만 지금 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돈을 부채를 떼어놓은 건데 1,100만 원이 나왔으면 100만 원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연 법인세 부채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봤을 때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900만 원만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100만 원 더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자산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더 내야 되면 우리가 부채고, 덜 내야 되면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채 중에서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부채가 많으면 좀 부담이에요. 왜냐 매달,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매달, 아니 뭐 매달 낼 수도 있겠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뭐 순확정 급여 부채나 선수금이나 미지급금 이런 거는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채는 많아도 그렇게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래서 부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실 거 뭐냐면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보지 마세요. 부채 비율 높으니까 이 예상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항목별로 보시면은 좋은 부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에 대해서는 다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부채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선수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만 따로 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채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채 중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부채는 부채인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부채가 있어요. 바로 선수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수금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용역,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 그 제품은 제공을 안 하고 돈만 먼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선수금이라 합니다. 선급금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알기 쉽게 한번 이렇게 그 그림을 캡처해 왔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10억 원이란 돈을 다 받진 않잖아요. 처음에 계약하자마자 누가 10억 원 줍니까? 그죠?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나중에 받고 이제 마지막에 잔금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아파트 이제 10억 원 계약을 맺고 내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6억 원을 먼저 수령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지금 나하고 계약한 이 매수인한테 아파트를 먼저 지금 넘겨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나는 6억 원이라는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돈, 이게 이 계약금과 중도금 6억 원이
일단은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돈부터.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잔금 이제 날짜에 그 나머지 4억 원을 받고 이제 아파트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받은 돈,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선수금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써 있는 대로 부채인데 아파트를 넘겨서 갚는 것으로 이게, 그러니까 부채는 부채인데 내가 그냥 아파트만 넘겨주면 돼요. 내가 따로 돈이 뭐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뭐 제품이나 아파트를 그냥 넘겨서 갚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채죠. 돈은 돈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좋은 부채의 개념, 선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급금은 뭐냐면은 반대입니다. 예. 내가 이제 아까 나는 내가 아파트를 매각한 거에 반대로 내가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0억 원을 매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까랑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지급을 내가 먼저 했어요. 예. 그 매도자한테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까지 해서 6억 원을 먼저 줬어요. 근데 내가 아직 아파트를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돈만 미리 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준 돈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선수금은 부채는 부채인데 미리 받은 돈이라 되게 좋은 건데, 선급금은 내가 돈부터 준 거예요. 물건은 안 받고. 그래서 약간 좋은 개념, 그러니까 약간의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산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급금은 아까 선수금하고 다르게 선수금은 부채인데 굉장히 좋은 부채고, 선급금은 자산은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안 좋은 자산이죠. 돈만 먼저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받으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금과 선급금이 이렇게 그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런 기업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플레이위드라는 이제 게임 개발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회사 보면 부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유동부채가 지금 금액이요, 이 737억이 찍혀 있죠. 여기 보시면 737억이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737억이에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자본이요, 지금 보세요. 38억밖에 없어요. 아니 38억밖에 없는 기업이 737억을 어떻게 갚아요? 1년 안에 당장.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이 38억인데, 그리고 보면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유동부채가 737억인데 전체 부채가 75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200억은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그 장기 부채고 737억이 지금 굉장히 급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기타 유동 금융 부채라고 써 있죠.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뭐 매입 채무 40억밖에 안 되고 유동성 전환사채 사채 얼마 안 됩니다. 737억 중에 695억이 기타 유동 금융 부채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석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번 들어가서 캡처를 해본 건데요. 플레이위드 여기 재무제표 주석에서 유동부채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부채 737억 중에서 688억 원은 황금가지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선수금이라고 써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황금가지라는 회사한테 그 건물을 판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내가 판 거죠. 팔았는데 돈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돈은 일단 받아놨는데 아파트를 안 넘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위드가 황금가지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체결하고 돈만 일단 688억을 받은 거예요. 먼저 받았어요. 근데 건물을 아직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게 승인이 안 떨어졌대요.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건물을 넘기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유동부채 여기서 보면은 이 737억 중에서 688억 원 정도, 요게 실제로는 선수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50억만 갚으면 돼요. 나머지 50억은 이제 뭐 차입금이든 그런 것들은 갚아 나가면 되고, 그 중에 688억은 아무튼 그냥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냥 저 처분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저 부채는 날라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무제표만 딱 봤을 때 플레이위드라는 기업을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런 회사를 왜 투자를 해?
예, 부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근데 실제로 보면 부채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 부채는 되게 좋은 부채죠. 그렇게 보면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건 부채가 적은 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재무제표를 딱 들여다봤는데 부채가 저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기타, 기타 유동금융부채, 선수금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정말 갚아야 되는 돈이 많은 건지 그런 것들을 요 항목을 통해서 잘 구분을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잘 걸러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수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부채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순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